여러분 이 친중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친중 문제가 대한민국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음모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걸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럴수록 또 더 이제 머리를 짜내게 되죠. 일단 한번 볼게요. Invest, Acquire, Dominate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e rise of China Te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예요. In response to 쭉 이렇게 되죠. Western colonialism, country like China, India have sought to develop their own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초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완전히 삐리 꽂혔던 게 이거예요. China has historically sought to not only catch up with the advanced countries but to surpass them. 중국이 그냥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좀 확대할까요? 넘어서고 싶어한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30년 동안 차이나는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동차, 여기서 보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 얘기가 나와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건 이제 그거죠. AI, 퀀텀 컴퓨팅, 그리고 전기 자동차, 파마큐티컬스,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제약회사 이런 건가요?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디지타이즈드 매니팩처링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이런 데서 중국이 이제 고부가치 산업을 이제 하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여러분 medieval income trap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저걸 중위 소득 함정 이렇게 하지 않고 중진국 함정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중진국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가난한 나라가 경제 성장할 때 원동력이 싼 인건비 아니에요. 싼 인건비로 초래한 싼 원가가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데 소득이 올라가면서 애매해진다는 거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엔 기술이 모자라고 그리고 싼 노동력으로 장사를 하기엔 임금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애매한 상태에서 이제 그 중진국 트랩에 갇힌다는 건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국이 이 선진국을 넘어가려고 할 때 지금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렇게 할 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하고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기술을 훔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돼서 또 페북에다가 또 글도 썼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호주에다 우리가 자주포를 팔았죠. 1조를 팔았습니다. 자주포를요. 세계 시장의 50%를 지금 한국 자주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가 그러면서 뭐 1조 팔았다고 뭐 또 국뽕을 얘기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주포를 우리나라가 자유세계의 분업고지에서 자주포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 우리가 잘 만드는 것들이지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니네가 성능과 가성비가 한국게 제일 좋으니 한국 걸 쓰자라고 자유세계의 그 정부가 구매자잖아요. 무기는 자주포 같은 걸 뭐 개인이 사지 않잖아요. 정부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화 애호국이니 자주포 생산을 멈춘다. 그러면 일단 다들 뭐야? 우리가 지금 자주포를 한국에서 사는데 뭐야? 쟤들 미쳤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자주포 생산 업체를 일본이 만들래? 어디가 만들지? 일본은 뭐 평화헌법 때문에 안 되나? 어디가 만들래? 어디가 만들어서 지금 생산 업체를 할래? 하고 프랑스 니네가 팔래? 영국이 팔래?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리빌딩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한테 방위산업 맡겨놨더니 쟤네들 갑자기 황당하게 평화를 애호한다고 그러면서
저 이 군업 구조에서 빠져버리네. 그러면 동맹 체계에서요. 쟤네 믿고 무기 체계 생산 이거 기획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동맹 체계에서 빼놓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자주포 생산을 멈추게 된다면 전 세계 미쳤나 저거 돈 벌고 그런데 왜 저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일이. 평화를 위해서 자주포를 포기해라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거와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이 정부 하에서. 뭐죠 여러분?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원자력 회사 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여러분,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쫄딱 망했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에서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 기술은 있는데 생산성이 안 나오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파산으로 가는데 그거를 지금 캐나다 사모펀드가 지금 인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캐나다로 사모펀드로 넘어가기 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었던 회사가 도시바죠. 그 그러니까 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또 일본 정부도 꽤 역할을 합니다. 저거 웨스팅하우스 저거 원자력 발전 짓는 거 일본이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나 기타 등등도 그렇고 저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너무 망하게 할 수 없어 우리가 가져와 라고 하면서 일본이 웨스팅하우스를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어디 갈래 도시바와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생각보다 부실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시바가 돈을 꼬라박고 너도 이게 생산성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회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수주를 하고 이런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시바까지 망했어요. 그래서 도시바까지 망해서 그 도시바가 망하면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도시바는 뭐를 팔았습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까지 팔았어요. 낸드 플래시는요 여러분 우리가 디램 만들고 이럴 때 도시바가 치고 나갔었던 낸드 플래시에서는 꽤 기술력과 원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치고 나갔던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리죠. 그리고 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 부분과 도시바에서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은 매각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때 여러분 내가 매각을 할 때 하이닉스가 인수한다 뭔다 이랬었다고요. 15% 지분 가지고 경영까지 참여하냐. 그때 일본이 한때 막 난리 났었는데 자 그런데 낸드 플래시 시장 전 세계적으로 누가 석권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플래시 메모리 시장 지금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데 다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우리가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끌어들였다 망하고 그랬는데도 우리 그걸 허용을 해주고 그죠? 대한민국이 낸드 플래시 시장을 석권하게 해주고 그리고 원자력 시장에서 해외 수주에 있어서 자유세계에서 원자력 공급망의 중요한 위치로 대한민국이 떠올랐어요. 웨스팅하우스 저렇게 되면서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준 겁니다. 원자력도 한국이 가성비만 좋다면 원자력도 시장도 너희가 하고 낸드 플래시도 너희가 해 라는 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그거를 도시바 할 때 경영권까지 인수할 뻔 썼는데 그런데 결국 안 됐지만 자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 약진하는 걸 미국과 일본이 용납을 해. 그 기본 스탠스가 뭐예요?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은 미국은 왜 뒤를 돌렸냐면 지금 이거 일본 얘기잖아요. 도시바 낸드하고 낸드하고 이 원자력 얘기는 아니 미국하고 일본의 기본 스탠스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일원이니까 원자력이고 그 낸드 플래시건 이걸 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 가치사슬 체계에서 이 고부가 가치인 원자력과 낸드 플래시를 먹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원전 사업을 우리 스스로 폭파시켰다니까? 자유세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자력 수출을 가지고 있었던 그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가격성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에서 해외 수주를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 한번 봐보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태에서 이제 누가 수출을 하게 벌어지냐면 중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황당한 짓을 하면 중국이
중국이 이렇게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영국, 터키, 남아공에서 지금 영국에서까지 얘네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물론 프랑스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 중국 원전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세계에서는 그나마 비벼볼 만하고 경쟁력이 있었던 한국인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를 해. 원전 그래놓고서 이제 황당한 겁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설비 멈추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데도 경영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러면서까지 우리는 핵을 만들잖아. 이거 딴 나라들이 보면 뭐 이런 황당한 짓을 하냐? 나는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오염물질 답도 없는 발전이야. 이거 하지 마.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 이걸 하지 마. 이 행위를 볼 때 환경과 평화라고 보질 않아요. 문재인 정부의 핵 원전 폐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거를 문재인 정부 환경적 신념에서 했다고 보질 않고 신중 행위로 본다고요. 그걸. 자주포를 갑자기 평화를 위해 포기하겠다는 선언하고 비슷한 황당한 짓거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후쿠시마 원전이 영향이 있죠. 후쿠시마 원전이 영향이 있어서 실제로 중국도 원자력 발전을 멈췄었어요.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중국도 원전 짓고하는 걸 멈추고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해서 다시 싹 다 점검을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원전 건설을 잠시 전 세계적으로 멈추고 안전성 기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 이런 보완할 점이 있지만 이건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하고 이거 원자력 발전을 다시 시작을 한다고 건설을 후쿠시마 때문에 멈췄다 다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멈췄다가 계속 시작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왜 우리만 미쳤다고 거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황당한 짓을 하냐고. 그것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글로벌 패권 전쟁과 가치사슬 체계를 둘러싼 전쟁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산업 분야를 좀 열어주는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을 포기하면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인데 그걸 우리가 경쟁을 포기한 산업 분야라는 거야. 원자력이 이게 이래서 친중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하는 게 이게 이제 전기버스 같은 거 아까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거 이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 중국의 기술 문제 뭐 이런 하이테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산업 분야가 중에 하나가 여러분 EV 아닙니까? Electrical Vehicles 이거 아니에요. Electrical Vehicles 이쪽인데 vehicle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기버스 시장을 중국에다 내줬잖아. 중국 버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버스 시장은 100% 내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시절에. 현대하고 대우에서 다 만들었다고 우리가 뭐 버스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왜 전기버스 시장을 중국한테 내주냐고. 그것도 죄다 주사파, NL, 권력실세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 구조에서 전기버스 시장을 중국에다가 넘겨주는 아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까지 줘.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이런 황당한 짓이 말이 되냐고. 응? 가치사슬 고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가치사슬 고리에서 우리를 편입시킨 거를 주저하잖아.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 뭐 대만하고 호주하고 협력을 하는데 우리한테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안 알려줌 하잖아요. 지금 2차 전쟁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 전략이나 이런 것에 LFT 배터리 이거 지금 중국한테 지금 주도권 넘겨주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고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미래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종의 국가의 GVC 관리의 핵심을 고려해서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였는지 중국 정부였는지 정말 헷갈리고 그리고 동맹까지 우리의 가치사슬 체계에서 우리와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뭐지? 얘네들 뭐야? 이렇게 물음표를 찍게 만든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대선이 제가 웃긴 게 이런 게 다 은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 형님들 만나보면 정말 승질나는 게 냉전이 끝난 것만 알아. 근데 다시 냉전이 시작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해요. 구구시대 정치인들이라고. GVC, 글로벌 가치 체인이라고 하죠. 밸류 체인.
이걸 정치의 중심에 두지 못, 정치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미중 패권 갈등이 시작되는 거를 제대로 감지 못하는 정치인들 다 정치판에서 꺼져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게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다니까? 응.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가. 그리고 좌우 여야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친중적이라고요. 엄청나게 친중적이요.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가 친중인지를 몰라. 지들이 하는 게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라를 퍽퍽 망가뜨리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무너뜨리는 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적 행위의 일환이고 중국, 북한하고의 사이에서의 일환입니다. 얘네들이. 북한보다도 중국 빨아제끼는 얘네들의 중국의 이 경쟁자 제끼기, 시장 장악하기, 고부가치 가치사를 장악하기에 그냥 문재인 정부가 놀아난 거예요. 알면서 놀아난지 몰라서 놀아난지 몰라도. 저 요번 대선판 보면서 진짜 한시무화지경이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 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전 대선에서 뭐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 뭐 기타는 하지만 이 정치판의 좌우 정치인들 대선판 한시무화지경이라는 평가 자체는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네요.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어.